형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잘 계셨어요? 그럼요. 선거 운동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어요. 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비가 온다고 했는 것 같은데 네.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와 우리 이 대표님하고 만나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 고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를 준비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오신 비서실장님하고 또 정책위 의장님 또 우리 수석 대리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영수회담 오늘 열렸고요.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대통령실의 브리핑 내용까지 여러분께 바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이 필요해서 지금으로 보면은 오후 5시 30분 경쯤 넘으면 민주당도 브리핑을 한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그 결과 그리고 향후 전국에 미칠 영향까지 지금부터 집중 분석해 드릴 텐데요. 오늘 특별히 두 분 모셨습니다. 지금 제 양쪽으로 앉아 계신데요. 우선 김영우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급하게 모셨는데 우선 감사 말씀 드리고요. 앞서서 잠깐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모습 그리고 그 앞서서는 대통령실의 브리핑까지 전해 들었는데 우선 궁금한 게 있어요. 우선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장면을 좀 정리한 이 화면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모습으로 용산의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이렇게 열렸는데 원형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인데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앉아 있고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 옆으로는 정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홍철호 정무수석, 이동훈 홍부수석이 자리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요. 이재명 대표 옆에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 그리고 천준호 비서실장 그리고 박성준 수석 대변인 이렇게 앉아서 회담을 했는데 김영우 전 의원님. 네. 오늘 사실은 이 영수회담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회동으로 표현하는 경우인데 영수회담이라 통칭 불리는데 2시 4분 정도에 시작을 해서 오후 4시 14분, 그러니까 2시간 10분입니다. 지금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이거 예상보다 좀 길었다라고 반응이 나오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릴 걸 예상하셨어요? 예상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은 의제가 미리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A4 용지 굉장히 여러 장에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적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모두 발언 시작하면서 야 이거는 오래 가겠다. 아닌 게 아니라 모두 발언 자체도 굉장히 길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오는 거는 한 18분 정도 읽었다고 좀 계산이 돼요. 그렇죠. 거의 20분 가까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완전히 그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중요한 문제를 거의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정치학 개론에 버금갈 정도의 법치주의가 어떻고 삼권 분립이 어떻고 통치 행위가 어떻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핵심은 지난 2년 동안 정치는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라고 하는 민심이 있습니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라면서 일단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게 일격을 가했죠. 그러니까 이게 총선 이후에 그러니까 총선이라고 하면은 여야 간의 일대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열리는 영수회담이라는 게 이 정도로 총선에서 실패한 쪽 이번에는 국민의힘이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엄청나게 부담을 안고 있는 어떻게 보면 떠밀려서 하게 된 영수회담의 그 면모를 보여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 수밖에 없었고 의제가 많았고 저는 모두 발언 들으면서 이거 2시간은 최소한 넘겠다 생각은 했습니다. 지금 인사를 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가벼운 대화가 지나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딱 종이를 하나 꺼내죠. 두툼한. 뭔가 인쇄물이었어요. 그걸 들고 있는 모습까지 오늘 나왔었는데 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나와 계신데요. 일단 청와대 근무를 좀 해보셨잖아요. 이런 영수회담을 할 때는 통상 배석자는 어떻게 정합니까?
그러니까 그 만남은 이제 성격에 따라서 배석자가 달라지죠. 예. 우선 그 비서실장은 기본으로 양측에서 이제 배석을 해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재명 대표의 천준호 비서실장이 참석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잘 정리를 회담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국민께 보고할 소위 홍보 라인, 대변인 라인이 이제 배석을 하는데, 이 회담의 성격상 이제 수석 대변인과 청와대 이도훈 홍보수석이 무게 있게 이제 배석을 한 것이죠. 다만 오늘 이제 특징은 천준호 비서실장과 정진석 비서실장 위치가 약간 다르죠. 이재명 대표 바로 옆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비서실장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옆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고 그 뒤에 이제 홍철호 그렇습니다. 지금 정무수석이 사진이 다시 있잖아요. 나오는데 그러네요. 옆에 윤석열 대통령 옆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이재명 대표 옆에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께 모두 제가 우선 언뜻 정리를 해봐도 10가지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대 요구사항 이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정치적 사안도 있지만 대개가 민생의 어떤 정책 과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을 이재명 대표 바로 옆에 배석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배석자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렇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비대칭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야가 아니면은 똑같은 그 국회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직이 있잖아요. 정책위의장 있으면 야당에도 정책위의장. 카운터파트가 그대로 존재하죠. 그렇죠. 하지만은 대통령실, 그러니까 용산의 비서실장하고 야당의 당대표의 비서실장하고는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대통령 비서실장은 주로 이제 당대표의 비서실장은 주로 또 초선들이 또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정진석 그 비서실장은 5선을 역임하고 국회의장까지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칭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이렇게 배석자를 3명씩 배석을 시키면서 하는 영수회담은 제가 볼 때 물론 필요하고 소통을 하고자 하는 양쪽의 노력이 만났고 또 정치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자연스러운 그 형식이 갖춰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대통령과 야당의 당대표가 수시로 전화하고 수시로 밥 먹고 수시로 소통을 해왔으면 모를까. 이렇게 지금 남북 회담하는 거 이상으로 지금 엄청나게 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면서 2시간 만난 거를 온 지금 언론에서 지금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정도로 자연스럽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은 평소에 자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자, 지금 오늘 만남에 어떻게 보면은 외형 그리고 형식적인 얘기를 두 분 정치인과 좀 나눠봤는데요. 그럼요, 내용 문제를 좀 들어가 볼 텐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간단히 인사한 뒤에 준비된 인쇄문을 꺼내서 읽습니다. 무려 18분 정도로 지금 계산이 되거든요. 그 관련된 영상도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 바래가지고 써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원래 대통령 말씀을 좀 먼저 듣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 손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니까 말씀 주시죠. 고맙습니다.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 최혜령 특검법이나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대통령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말씀인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 우리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끼리 더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시죠. 자, 모두 발언에서 워낙 많은 의제를 꺼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길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시간 동안 계속 경청을 한 뒤에 마지막에 고맙습니다, 잘 들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죠. 자, 그러면 어떤 얘기를 꺼냈는지 화면으로 정리 좀 해봤습니다. 지금 뭐 주요 내용만 담았는데 일단
민생회복지원금 수용. 그러니까 이거 25만 원, 전 국민 25만 원 지급하자는 그 얘기를 약간 애둘러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의정 갈등 문제, 이것도 지금 해결이 된다. 그리고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정도를 좀 하고 국회 결정을 존중하길 좀 약속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정중하지만 이렇게 애둘러서 저런 얘기까지 꺼내놨어요.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것도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리고요, 가족과 주변 인사 여러 의혹들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오늘 꺼내놨습니다. 자, 박수영 당수님. 예. 오늘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꺼내서 거의 한 10가지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가장 주안점을 둔 거는 어떤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이요, 민생지원금이죠.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그 말씀을 하는 그 순서, 기술인 것 같고요. 사실 이 안에 이제 총선 민심에서 담겨 있던 민생의 문제와 더불어서 예.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최해병 특검, 그다음에 거기에 또 김건희 여사라고 직접 지칭하진 않았지만 가족 문제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대통령이 불편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내고 그다음에 이거를 21대 국회에서 빨리 해결해주고 나머지 이런 민생 과제를 22대 국회에서 문을 열자, 이렇게 순서로 정했을 텐데 예. 그렇게 되면 너무 그 이재명 대표도 정치적인 이슈를 먼저 꺼내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민생 이슈를 먼저 꺼내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의제를 조율할 때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 다 수용하겠다 하고 한 것은 바로 이렇게 모든 얘기를 한 번에 다 하고 싶은 그런 전략이 아니었을까. 박수영 선생님, 지금 민주당에서 관련 브리핑이 지금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영상 속보 들어왔습니다. 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됩니다.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와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요.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제가 대표님께 오늘 영수회담에 대한 소회를 말씀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떠시냐고 했더니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데 의미를 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된 질의가 있으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오늘 이제 대표께서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에 대해서 모두 발언해서 충분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전에 우리 천준호 비서실장님도 있지만 국정기조 전환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충분히 전달했는데 그 비공개 회의에서도 관련된 의지라고 할까요? 국정기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큰 뭐라고 할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후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번 총선에 나타났던 민이라고 할까요? 특히 이제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 독주와 관련된 부분이 매우 심판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 당대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사실 회담 내에서는 이러한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망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우태경 기자. 네, 저 한국일보 우태경입니다. 이제 당초 예상했던 시간보다 이제 1시간에서 이제 2시간 이상 길어졌는데 좀 그렇게 길어졌던 계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또 대표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이제 거부권 최소화 등 국회를 좀 존중해 줄 것을 약속을 좀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언급이나 약속을 받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께서 얘기했던 이 거부권 문제에 대한 것은 비공개 회의에서 언급은 없었고요. 왜 이렇게 2시간 10분 동안 회의가 길어졌냐 하면 대표께서 한 15분 정도 모두 발언하고 그 이후에 회담의 형식이 대표께서 이제 화두를 좀 꺼내시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제를 얘기하다가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거의 천준호 우리 실장님이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한 85대 1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발언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자신문 최기창입니다. 혹시 그 여야정 협의체는 어떻게 좀 협의를 받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R&D 예산 관련된 부분들은 좀 어떻게 좀 얘기를 나눴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그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국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야에서 이제 정책 협의들 하고 법도 만들고 예산 관련된 부분도 협의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충분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야의 정치의 복원이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김영우 전 의원님, 민주당 앞서서 대통령실의 이도훈 홍보수석의 브리핑 내용을 듣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박성주 수석대의 브리핑 내용을 들었는데 약간 좀 내용이 다르죠. 우선 민주당에서는 뭐 인식이 좀 아니하다 보니까 만나고 보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답답하고 아쉬웠다. 다만 뭐 소통의 첫장을 열었다는 의미는 있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거는 미리 저는 정해진 멘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런 반응은? 오늘 영수회담의 가장 중요한 점은 예.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모두 발언이에요. 지금 지난 2년 동안 뭐 국정 스타일이 어떻고 무슨 거기 뭐 삼권 분리 법치주의 얘기하고 거부권에 대한 것도 있고 모든 게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치가 실종됐고 지배와 통치만 하셨다. 그런 평가를 지금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할 얘기를 다 했고 이제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되고 나서는 뻔하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던졌기 때문에 그 던진 돌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도 설명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국정 운영의 어떤 기본 방향이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고된 예측할 수 있는 결과다 이렇게 보고 답답하거나 아쉬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레토릭이 아닌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잖아요. 모두 발언에서 전 국민이 들을 수 있는 그 언론을 통해서 모두 발언에서 쏟아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얘기하는 게 딱 그렇잖아요. 변화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었고 상황인식이 매우 아니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끝냈지만은 어쨌거나 뭐 횟수를 붙이자면 1차 영수회담이 되겠는데 저는 지금 현재의 여야의 현 주소를 여야 관계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그런 영수회담이었다. 뭐 그거죠. 박시원 당선인께는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찾자면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의미 정도는 있다. 이 소통 얘기는 사실 대통령실에도 아까 브리핑할 때 소통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런 취지를 공통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역시 첫 번째 영수회담은 서로 만나서 얼굴을 받고 각자의 의견을 듣고 답변을 듣고 뭔가 소통을 시작했다. 이 정도의 의미를 좀 찾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뭐 이런 서로의 설명을 듣지 아니해도 만나기로 돼 있다라고 하는 순간 제가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 수석을 지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런 멘트가 나오겠다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죠. 충분히 예상된 브리핑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답답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김영우 의원님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은 다 하셨지만 답답하다고 한 레토릭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야당 대표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언론 앞에서 국민 앞에서 했다고 해서 시원하다고 할 수는 없죠. 다만 국민을 대신해서 민심의 총의를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그중에 한두 가지라도 국민께 설명드릴 수 있는 시원한 답이 나와야 되는 답이 나온 게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앞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다만 앞으로
자주 소통을 이제 하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예. 서로 덕담 차원에서 앞으로 자주 보자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국 상황에 따라서 여야정 협의체를 하기로 약속해놓고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안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 나타난 이런 주제들을 10가지를 정리될 수 있는 주제들을 다 던져놓고 이 앞으로 전국을 이것을 가지고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것이나 저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대통령실도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대응 전략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수립을 하게 될 것이고 오늘 이제 그 회담 결과의 브리핑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서로의 그 정도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정된 답변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짧게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은 그 사실은 소통의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소통의 그 태도와 자세가 사실 소통의 본질입니다. 지금 사실 근데 이재명 당대표는 굉장히 민심을 전한다는 형태로 해가지고 민심을 전한 듯이 보이지만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너무 일방적이었어요. 아무리 총선에서 이겼다고 하지만은 그 대통령 앞에서 18분 동안 모든 이슈를 제기를 하면서 그 모든 책임을 이제 대통령에게만 전가를 시킨 겁니다. 물론 총선에서 진 대통령의 책임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야당이 이겼습니다마는 여야 협치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협치가 여태까지 안 된 거를 대통령에게 온팡 모든 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오늘 영수회담은 짧게 생각하면은 이재명 당 대표가 굉장히 잘한 듯이 보이지만은 저는 잃는 게 많았을 수도 있다. 끝나고 나서 민주당의 지금 그 결과 브리핑이 그 민주당의 모습도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고압적이고 오만하게 비치는 거를 제가 느끼거든요. 직감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용사는 참아야 되겠죠. 참으면서 들은 건데 아마 비공개 때는 또 지금 박성주 수석 대변인 말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많은 얘기를 했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뭐 그거는 이제 그게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그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때는 그래도 야당도 돌아가서 이런 면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그게 있었다. 그냥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거 한 줄 말고요. 그래도 좀 이렇게 좋은 평가를 조금 더 해주는 것이 여야 협치로 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죠. 제가 볼 때는 야당의 그 모습도 아쉽네요. 오늘 사실은 뭐 아까 박성중 수석 대변인 한 14부인데 언론에서 이제 출입하는 기자들의 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18분 정도 됐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그 의제에 대한 얘기를 꺼내놓고 이재명 대표가 일방적인 말씀인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다라고 본인이 그런 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한꺼번에 이렇게 모두 발언하는 거는 인사말 정도고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통상인데 굉장히 긴 시간에 본인 스스로 일방적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모두 발언을 길게 얘기한 거 박지원 당선인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서로 의제 조율을 하다가 두 차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가 통 크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일단 만나겠다. 라고 할 때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볼 때 이런 계산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그러니까 의제 조율을 했으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두세 가지나 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데 오히려 잘 됐다. 의제 조율이 안 됐으니만큼 무제한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내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대표로도 하겠죠. 그럼 그걸 모두 발언에 다 쏟아내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아마 저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가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720일 동안 만나지 못한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을 거예요. 거기다 의제 조율도 쉽게 얘기하면 좀 불리한 이야기들은 안 하려고 했으니까 실패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18분 동안 길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720일 만의 야당 대표,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 대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해야 하는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뭐 그런 정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뭐 이런 어떤 형식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섭섭하다 비판하기 시작하면 두 분께서 덕담을 나누신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둔 것마저도 이상하게 되니. 그러면 내용 얘기 좀 해볼까요? 아까 잠깐 오늘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밝혔던 그 내용 정리된 거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김영우 전 의원님은 오늘 나왔던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의제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가장 좀 주목을 하신 이 의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두 가지 정도를 저는 뭐 지금
방금 그 생각하고 싶은데 예. 하나는 이제 워낙 의료 대란, 의대 정원 그 문제는 의정 갈등. 심각한 예. 현안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도 그 점에 대해서는 협력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대국민 메시지를 낸 겁니다. 예. 그래야 설득력이 있겠죠. 하지만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평소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이거 하자. 그건 이제 평소에 그건 내용 가장 아닙니까? 처음에 먼저 꺼내놨어요. 예, 그 그렇죠. 얘기를. 그 본인의 그 대표 브랜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현금 살포하자라는 것은 평소의 지론이고 정책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지금 굉장히 처음부터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던지는 순간 이거는 비공개 회의 전환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의 굉장히 장황한 설명이 이어지겠구나. 물가 얘기 나오겠구나. 인플레 얘기 나오겠구나. 재정 건전성 얘기 나오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정작 비공개 회의 때는 대통령의 발언이 길어진 겁니다. 설명을 하느냐고 그렇죠. 길어질 수밖에 그거를 없다. 그냥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주는 거 그거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대통령이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수회담이라는 형식입니다만은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당 최고위원회 하는 그 형식대로 한 거예요. 당 최고위원회 뭐 합니까? 다 언론 다 있을 때 읽습니다. 모두 발언하잖아요. 읽습니다. 당 대표 길게. 모두 발언하고 예. 최고위원들 돌아가면서 모두 발언하잖아요. 그다음에 정작 비공개 회의 전환되면은 별로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게 여든 야든 현재 최고위원 회의거든요. 그 정도 대국민 직접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이런 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모두 발언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메시지를 쏟았다. 그겁니다. 지금 나온 내용 중에요. 지금 앞서서 이도훈 홍보수석이 브리핑한 내용 중에 좀 귀를 잡는 내용이 여야정 협의체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것보다는 일단 국회를 활용하는 게 먼저다. 약간 의견이 달라졌어요.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도훈 홍보수석의 브리핑을 보면 우리 앞에 말씀하신 대로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의사정원에 대해서도 공감했다는 예. 내용. 뭐 그거 다음에 바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말씀하셨고 이재명 대표는 국회라는 공간을 먼저 활용하자 이랬다는 거 그게 아닙니까? 먼저다. 예. 그러나 그 전에 두 분이 이 민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정책적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라고 하는데 합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희망을 좀 발견하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여야정 협의체가 됐든 국회가 먼저가 됐든 예.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는 병행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양자든 삼자든 필요하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자주 만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예. 그게 결과적으로 여야정 협의체의 형식이 될 거고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런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가동을 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 자리에 배석을 했어. 그 자리에서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안 되는 일들은 결과적으로 그런 단위에서 또 나와서 풀어내는 그런 정치력이 좀 발휘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약간은 이견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는 투트랙으로 예. 서로 존중하면서 예. 이 문제는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요.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해서 거부권 행사 관련된 얘기를 거듭 의제에 포함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비공개 회의에서는 그거는 뭐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다. 요거 하나가 설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 관련해서 약간 이견인 것 같아요. 국회 차원에서 국회를 활용하는 게 먼저다와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면 어떠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소통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자주 보자 이런 얘기를 꺼냈고요. 이와 비슷하게 민주당에서도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렇다면 향후에 추가로 더 한 번 이상은 더 만날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 상황. 이렇게 브리핑 내용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여기서 좀 궁금한 거는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아까 잠깐 말씀하시다 말았어요. 가족 관련 얘기를 전격적으로 모두한테 꺼내놨거든요. 지금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도 작정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또 관심사이기도 하니까 예. 총선 전에도 계속 얘기가 있었고 야권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예. 또 민심을 전한다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빼놓을 리가 없죠. 공격할 수 있는 이 좋은 그 여권에서 그걸 왜 빼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그 말은 없었지만은 가족의 여러 가지 예.
그 혐의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뭐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취지예요. 좋겠다 이랬는데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당장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영수회담 한 거를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보십니까? 오늘 당장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모두 발언에서도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18분 동안 읽는 동안 예.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듣고 있었던 그렇죠. 거거든요. 한마디도 할 수가 없고 그것을 끊고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손님이 먼저 손님의 얘기부터 먼저 듣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소통이 앞으로 이어갈 것인가라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영수회담 이런 형태의 회담이 좀 더 열릴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좀 어렵다고 보세요? 저는 당분간은 꽤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도 돌아가고 나서 이거 뭐 한마디로 개전에 의사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대통령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무슨 뭐 상황 인식이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까지 어떤 그 평가가 나온 거 보면 곧바로 어떤 형태가 됐든 소통은 이어지기가 좀 어렵다. 그 다음에 말이 여야 정이지 여야 정도 또 여당과 정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일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또 야당이 그렇게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도 쉽게 될 수가 없다. 물론 무슨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겠죠. 의료 대란이라든지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야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그 소통 채널이나 소통 형태로 여야정 협의체는 저는 굉장히 불가능할 거다. 어쨌거나 오늘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안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은 소통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이제 야당하고의 어떤 채널은 계속 필요하죠. 근데 이렇게 오늘처럼 불편한 형식의 이런 불편한 형태의 영수회담 저는 실익이 없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더더군다나 이제 제가 많이 우려하는 것은 여야 관계, 그러니까 국회에서 여야 관계가 여러 가지 협상 테이블이 필요하고 그것이 우선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박수영 장생 오늘 이 영수회담이 끝났어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반응도 나왔는데 향후에 대통령과 야당의 관계, 여당과 야당의 관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해야 될까요? 저는 뭐 별로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작심하고 이야기한 10대 의제 이거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보면 거의 응답한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어떤 국정 기조 전환의 기미가 의지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인데 사실 지난번에 이제 작년 10월입니까? 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대통령은 국민의 말씀은 늘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변화의 어떤 의지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더 큰 회초리를 맞은 것을 보면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또 그 총선의 결과로 만나게 된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을 보면 앞으로도 그렇게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김영우 의원님처럼 앞으로의 여야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 크게 그렇게 뭐 더 열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사항으로 보고 다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어떤 그 기자회견이나 그 전에 이제 중단했던 도어 스태핑이나 이런 어떤 새로운 소통의 방법을 강화하면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에 응답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오늘 많은 의제를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내놨고요. 그리고 비공개 회의로 전환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과 답변이 길게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 간단히 정리하면 연금개혁 또는 연금개혁과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의견 접근이 꽤 있는 걸로 보여요. 공감하겠다,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반면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 차이가 보였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오늘은 표현이 달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필요성을 언급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물가나 재정 등 여러 거를 상황하면 어려운 분을 더 도와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선별적 지원이다. 이렇게 아마 설명을 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오늘 브리핑 내용을 보면요. 이런 얘기들이 오갔고 그리고
어떤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그래도 예. 희망을 좀 보자면 희망이요. 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최혜병 특검법 이거를 반드시 좀 처리해야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런 어떤 전제 조건으로 22대 국회 대화 타협의 문을 열어보자 이런 기류가 있는데 오늘 대통령께서 답변하시기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 내용 중에 민간조사위원회 영장 청구권 이것만 좀 해소를 하면 무조건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전향적인 입장이 처음 나와 있거든요. 특정 내용에 대해서 약간 문제 제기하지만 그것만 해소가 된다면 그렇습니다. 됐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22대 국회의 문이 어떻게 서로 신뢰의 관계로 열릴 것인가 하여튼 이 부분을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인데 사실 예. 민주당도 그 지금 이제 뭐 대통령의 국정 기조라든지 여러 가지 뭐 상황 인식이 아니하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또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당 지도부도 좀 바꿀 건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통령한테 이렇게 바꾸시오, 저렇게 바꾸시오, 이렇게 정말 정치학 개론의 어떤 특강만 할 게 아니라 민주당도 총선엔 이겼지만은 예. 지금 민주당이 뭐 저야 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낙선자의 입장에서 민주당의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고 비판하는 게 편치는 않지만 예. 그래도 하나 좀 짚자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워낙 민주당도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거의 그 모든 걸 장악했잖아요. 장악력. 예, 모든 걸 장악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만나서 또 일방적으로 얘기만 쏟아내기보다는 예. 그래도 앞으로 협치와 소통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후 평가까지 나와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비관적이고 저는 민주당도 바뀔 건 바뀌어야 된다. 일방적인 그 대통령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회담 이런 거는 협상이죠. 서로 그럼요. 뭔가 양보하고 주고받고 하는 거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이 얘기 좀 한번 볼까요? 오늘 사실은 영수회담이 열리기 전에 배석자들이 다 알려졌거든요. 근데 배석자가 있는 상태의 회담과 그 별도로 독대 회담 1대1이죠. 이게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박주영 당수인 예. 지금 알려진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독대는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독대는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서로 할 이야기가 어느 정도 다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예. 독대라고 하는 것은 두 분이 정말 결단하고 그래서 정말 그 탑다운 방식으로 뭔가 성과를 하나 반드시 낼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단계에서 딱 결과를 낼 때. 해야 되는데 의제 조율도 안 된 회담에서 독대를 해가지고 오히려 어떤 결과물이 전혀 나지 않고 그랬을 땐 서로 독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고 서로 입장만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대라는 것은 저는 뭐 가능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전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독대라는 거는요. 신뢰관계가 상당히 있는 상황에서도 말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제1야당 당대표가 독대를 했다고 해보세요. 아무런 배석자 없이. 그러면은 양쪽의 말이 나중에 달라질 경우에 만나고 나서의 그 말들. 그 팩트를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건 너무 위험하고 신뢰관계가 아직은 없고. 지금 3명씩 배석을 했지만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며칠 이내에 여러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 추가적인 설명 속에서 다른 설명과 해석이 나온다. 그럼요. 배석자가 있어도 목격자가 있어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독대하기에는 뭐 저는 앞으로도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오늘 이 영수회담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제가 한 20여 초씩 듣는데 오늘 영수회담을 100점 만점에 점수를 주시면 몇 점 정도 주실지 우선 박수현 당선인. 저는 한 40점 정도 주겠습니다. 의미는 뭡니까 40점이면? 왜 그러냐면 어쨌든 50점 정도는 줘야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러나 답변이 좀 부족했어요. 대통령의 답변이. 그래서 그런 어떤 국정 기조 전환의 의지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50점 정도에서 좀 부족한 그런 점수를 드렸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예정된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 다른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민심을 대신해서 한 이야기에 대한 답변이 좀 충분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김영우 전 의원께서는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점수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애쓰셨다. 그걸로 한마디로 알겠습니다. 네. 지금 관련된 내용이 오늘 뭐 영수회담 형식에 대한 부분, 뭐 그다음에 이 단독, 그러니까 이 독대 뭐 이런 가능성까지 쭉 짚어봤는데 사실은요 오늘 영수회담 과정에서 여당이 국민의힘은 존재감이 너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런 지적 나오거든요. 일단 이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날짜를 마냥 늦출 수가 없어서 가장 빠른 날 오찬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치 않다는 두 분의 뜻을 감안해서 차담으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자, 화면으로 좀 정리해보죠. 국민의힘과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영수회담 열렸어요, 오늘.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근데 이 시작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한 거죠,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여기서 제안을 한 거예요, 만나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실무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두 차례 열렸지만 난항 끝이 됐었죠, 의제를 못 정해서. 그때 이재명 대표가 다 접어두고 만나겠다. 그러면서 이제 풀리면서 날짜가 잡혀서 오늘 열렸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영수회담 제안 성사부터 실무협상까지 여당은 딱히 개입을 하거나 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이 영수회담에 여당 인사의 배속은 없었거든요. 김영우 전 의원님 오늘 오전에 뭐 언론 인터뷰에서 약간 이런 부분 시작했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나?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 여태까지도 지금 여야가 아니죠. 여당과 그러니까 당정 관계죠. 당과 용산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라는 잘못됐다라는 비판이 지금 강했잖아요. 그렇게 수직적인 당정 관계가 앞으로 더 공고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여당에서도 국회에서 여야가 테이블에서 여야 협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영수회담 이런 게 앞으로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가지고 올 후폭풍은 여당이 완전히 배제가 지금 된다는 오늘 거죠. 만나고 나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브리핑 내용은 소통을 계속 이어가자는 취지로 나왔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배석자에서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든 원내대표든 수석 원내 부대표든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용산의 홍보수석 브리핑이나 받고 이렇게 여당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여소야대 때문에 지금 여당 국민의힘이 레임덕 올 가능성이 너무나 큰데 저는 그거를 염려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포맷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박수영 당선인 향후에 만약에 오늘과 같은 영수회담 형태가 추가로 열렸다는 가정을 했을 때 그 자리에 배석으로 여당 지도부의 인사가 참석한다면 민주당은 불편할까요? 아니 그런 차원보다도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10대 요구사항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 거의 없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전환이 없을 것이고 여당은 지금까지 태도에서 스스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관계가 굉장히 경색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용산이 거수기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에서 앞으로도 오늘 대통령의 답변이나 이 기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당의 입지가 굉장히 더 옹색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사실은 더 걱정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여야 관계가 더 경색될 것이다라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두 분 말씀 다시 제가 마지막으로 갑자기 들은 질문인데 이거 굉장히 사실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제안을 했던 전국민 대상 25만 원 지원금, 민생 지원금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무슨 오늘은 약간 재난 이런 표현을 쓰면서 지원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약간 의견이 달랐던 거거든요. 이게 향후 어떻게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김영우 좀. 전 국민 25만 원 지원에 대해서 정부는 계속 반대할 겁니다. 오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도훈 수석도 그렇고 비공개 회의 때도 더 어려운 사람에게 어려운 분에게 더 가야 된다. 그렇죠. 더 도와줘야 된다라는 게 기본 방침이고 이것은 단순한 정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것은 어떤 가치, 신념, 철학의 문제고 당의 기본 어떤 정치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양보하기 어려울 겁니다.
박수현 당선인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문제를 왜 25만 원씩 나눠주자고 하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생각을 좀 바꾸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코로나를 경험해 보면 그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그렇게 지급하고 함으로써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러나 가장 어려운 서민들의 이 가처분 소득 이런 것들을 높여줌으로써 어려워진 경제를 살려내고 그러면서 경제 회복을 가장 빠르게 한 국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번 총선에서 나타나는 그 제발 우리를 살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어려운 자영업과 밑에 아래의 경제를 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포퓰리즘이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코로나 때 경제 회복을 했던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잘 한번 검토해보는 되돌아보는 그런 정책으로 봐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고물가 때문에 지금 피해보는 게 결국 서민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돈이 많이 풀리고 인플레가 오고 고물가 오고 그러면 정말 고통받는 게 뭐 재벌입니까? 뭐 대기업입니까? 서민이죠. 그래서 굉장히 돈을 푼다고 하는 거. 이번에도 이제 13조 원에 해당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풀 수 없다라는 거는 아마 정부와 여당이 양보하기 쉽지 않을 거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물가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해괴망측한 해석을 왜 그것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는 대로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요.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서민 금융 확대, 전세 사기 지원 대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김영우 의원님도 지역에서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서민의 어떤 경제 고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기 당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금 가치 말씀하셨는데 가치만 가지고 서로 충돌해서는 안 되겠다.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첨예한 대결 도 보이시네요. 오늘도 아마 영수회담에서도 아마 의견이 다른 것 같았는데 오늘 두 분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수회담 집중 분석 두 분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당의 수습 방안에 대해서 총회를 한 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또 하고 부족하다면 또 하고 본질적인 문제점을 고치는 데 원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여드리는 모습 하나하나가 변화임을 잊지 말고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 당과 정치를 잘 아시는 분, 덕망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분, 황우여 대표님은 오선 의원이시기도 하고 당의 대표를 지내신 분이고 덕망과 인품을 갖추신 분입니다. 자, 지금 뭐 이 다른 주제 관련된 영상이 먼저 나왔는데요. 이거 워낙 오늘 중요한 회담이 있었잖아요. 오늘 패널 네 분 이제 교체돼서 나오셨는데요. 제가 패널 네 분께 시간상 보니까 많이 드릴 수는 없고요. 딱 한 20여 초씩만 드릴 거예요. 오늘 영수회담 총평을 딱 한 마디씩만 해주신 거예요. 한 20초 드릴게요. 우선 이 순서부터 보면 이제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는데 딱 오늘 총평하시냐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냥 뭐 예상대로다. 저는 예상했던 대로 그냥 이재명 대표는 말씀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어떤 합의나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은 총평 20초 총평입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급락을 모면하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제의했구나. 저는 이런 탄식이 들었습니다.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는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데 너무 아쉽고 저도 많이 답답합니다. 자, 이번에는 김철영 경희대 특임 교수. 뭐 첫 술에 배부를 일은 없는 거거든요. 이제 큰 틀에 이제 뭐 대화의 물꼬를 텄기 때문에 뭐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앞으로 2차, 3차 정상회담을 영수회담을 통해서 좀 더 이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뭐 기대와 어떤 성과를 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기남 조순대 개원 교수. 어떤 지지율 그 격차가 가져온 연출된 영수회담이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저는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협치의 물꼬를 튼 만큼 추후에라도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여야정 협의회가 됐든 또 영수회담이 됐든 다양한 어떤 소통의 계기를 가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남은 3년 동안의 국정 운영이 협로가 예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까지 짧게 좀 들어봤습니다.